원주중앙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들이 원주시의 대응이 지지부진하다며 집회를 열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상당수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도 받지 않고 가동되고 있습니다. 준공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강릉선 KTX 개통 1주년을 맞아 지역 발전 전략을 찾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도 내에서 현재까지 홍역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홍역 예방과 대처 방안을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중앙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이 원주시의 지원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하다며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집회도 열었습니다. 화재 피해 상인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중앙시장 화재로 피해를 당한 상인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원주시가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나니까 나올라라! 불나니까 나올라라! 3주 전만 해도 자신들의 가게에서 생업을 이어가던 상인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화재 현장에 호소문을 붙이고 시장 골목을 돌며 상인들의 입장을 알렸습니다. 중앙시장 화재 현장에서 피해 상인 50여 명이 모여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불이 난 지 20일이 지났지만 원주시가 지원 대책을 내놓지도 피해 상인들과 대책을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건 저희가 먼저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 시에서 먼저 알아서 해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20여일 동안 아무런 대책, 아무런 이런 방법조차 없었기 때문에 당장 생계 유지가 큰일이라며 임시로라도 장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 사업으로 기존 상인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시 점포를 설치하여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최근 비슷한 일을 겪은 전남 목포시의 대응은 대조적입니다. 지난 7일 먹자골목에서 화재가 난 다음 날 바로 도화시 차원의 지원안이 나왔고 상당수 점포는 2주 만에 시가 마련한 임시 판매장에서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원주시는 피해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대책 발표 시일이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고서를 받은 시간들이 좀 길었어요. 상인들한테 일일이 다 문자를 보내서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신고를 내라고 하셨고 그게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린 거죠. 화재 피해자 대책위는 오는 25일 시청 앞에서 추가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더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상당수가 준공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준공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준공 절차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한 뒤에 상업 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건설공사 도중 토사가 유출됐던 횡성의 한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2017년 5월부터 전기를 생산하고 있지만 가동 20개월이 넘도록 아직 준공 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경사가 가파른 데다 인가와도 가까워 호우 시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장을 보다시피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흙이.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배수구가 과연 저거를 커버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시 되는 거죠. 횡성의 또 다른 태양광 발전소도 작년 9월부터 가동에 들어갔지만 준공 검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산지 복구를 하지 않은 채 미준공 상태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는 도내 42곳, 전국적으로 287곳, 271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현행법상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 준공을 받지 않더라도 전기 안전점검만 받아 한전에 신청하면 전기를 생산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산지 제출에 성명 요청을 하면 현재 법 내에서는 거부할 수 없이 성명해줘야 돼요. 아쉬울 게 없는 사업주 입장에선 산지 복구 등 재해 방지 대책이 필요한 준공 절차를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작년 철원과 청도 등 준공받지 않은 태양광 발전소에서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뒤늦게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산지에 국한되거나 발전 허가권 거래 제한에 그치고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준공검사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대두되자 산업자원부도 준공을 마쳐야 신재생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신재생에너지도 다른 허가 사업처럼 관련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릉선 KTX 개통 1주년을 맞아 지역 발전 전략을 찾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관광과 휴양 특구 등 맞춤형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KTX 강릉선 이용객은 453만여 명으로 하루 평균 12,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림픽이 열린 2월 하루 평균 2만 6천여 명까지 늘었고 오는 2025년 3만 1,000명까지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대 이용객이 30% 안팎으로 가장 많았고 관광이나 휴가 목적이 50%를 넘었으며 최대 30만 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X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의 지자체의 관광 상품까지도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강원도에서 좀 발휘하셔서 그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서 관광 상품을 계속 새롭게 하고 확산시키고 다양화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 목적 이용객이 많은 강릉은 관광 도시에 맞는 발전 전략 수립과 대중교통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평창은 계절에 맞는 레저 스포츠 특화를, 업무 출장 비율이 높은 원주는 의료 헬스기기 관련 산업 육성이 제시됐습니다. 강원도는 KTX 역세권 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12월 말로 용역을 준공하는 목표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은 각 역사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역사 개발을 추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역에서는 KTX 출발과 도착역의 서울역 일원화와 운행시간 단축, 시간표 조정과 연계 교통망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TX 요금을 대폭 할인하고 그다음에 속도를 늘리고 그다음에 시간표를 제대로 해서 여기서 출근하고 일을 볼 수 있게 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2배, 3배 이상의 이 승객이 늘 수 있는 강릉선 KTX를 지역 발전 핵심 시설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과 지자체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강원 도내에서는 아직 홍역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수도권에서는 환자가 잇따르고 있어서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홍역의 예방과 대처법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첫 홍역 환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35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홍역 환자나 의심 환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홍역은 초기에 감기처럼 기침과 콧물 증상이 나타나고 나중에는 고열과 함께 얼굴부터 온몸에 발진이 일어나는 유행성 전염병입니다. 또 기침이나 재채기 등 침방울과 공기로 전파돼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전국에서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도내에서도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환자 연령대는 만 4살 이하의 유아와 20, 30대가 대부분입니다. 홍역을 예방하려면 먼저 영유아의 경우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에 1차 접종을 받고 만 4살에서 6살 사이에 2차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각 시군 보건소에 방문하면 12살 이하까지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대와 30대 성인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983년에서 1966년 사이에 출생한 성인의 경우 2차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항체가 없어 특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비누를 사용해서 30초 동안 손을 자주 씻고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요. 최근 대만과 베트남 등 동남아와 유럽 여행을 다녀오고 홍역이 발생한 환자가 늘고 있어 여행 전에 본인의 예방접종 여부를 보건소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 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 홍역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와 병원을 방문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원주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문막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원주시가 SRF 연료 사용을 위한 허가를 반드시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원주시장이 이미 발전소 건설 포기 선언을 한 만큼 지자체의 권한인 SRF 사용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문막 SRF 발전소에 대한 통합 환경 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환경부는 사업자인 원주에너지에 원주시의 SRF 사용 허가를 받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4시 50분쯤 원주시 호저면 대명원 인근 국도에서 15톤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 이모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대명원으로 우회전을 하는 중이었다는 트럭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 의료 지원 기념관이 오늘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기념관에는 올림픽 개최 중 의료 지원 현황을 소개하는 기념벽을 비롯해 소개 책자와 동영상, 사용했던 물품과 선수단의 감사 편지 등이 기념품물로 전시됐습니다. 병원 측은 기념관이 올림픽 당시의 의료 지원과 관련한 자료와 지식을 온전히 보관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지원단은 대회 기간 중 모두 53곳의 의무실에서 10,000건 이상의 진료를 수행했고 부상 선수와 관계자 330여 명을 이송해서 치료했습니다.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원주 구비길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이봉주 선수는 오늘 위촉식을 열고 앞으로 원주 구비길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원주의 문화와 생태 자원을 연계한 원주 구비길은 지난해까지 21개 코스 300km가 조성됐으며 내년이면 400km 천리도보 여행길이 완성될 전망입니다. 원주시가 경기 침체와 고용 감소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1회 추가 경정 예산을 기존보다 2달 앞당겨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생활 SOC 사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민생 경제 살리기 사업을 위주로 700억 원 규모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추경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신속 집행 대상액인 3,775억 원을 집중적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